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저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게 있죠. 친문 정당입니다. 깨시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했었죠. 이것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수원지검에서 자,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뭐 거의 드러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이게 친문 연대당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었는데 그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깨시연 대표는 그 이러저러한 이제 반 이재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여기 광화문의 동아면세점 앞에 그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또 친문 성향의 그 일군의 군중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 권리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수 참석해서 정말 친문 집회처럼 치러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명, 잘 아시지만 대장동 게이트라고 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니까 반 이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사 시작 무렵에는 한 5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근데 뭐 이민석 변호사라는 사람 일어나서 그거 나와가지고 이병철 동지가 돌아가신 지 잘 아시지만 이병철 동지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최초로 언론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사망한 채 발견됐고 그걸 서둘러서 부검을 하고 그리고 또 서둘러서 자 이게 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게 아니다. 뭐 무슨 그 대동맥 파열 박리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좀 너무 신속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 뭐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음모론에 휩싸이기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민석 변호사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병철 동지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려 노력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성 없이 이병철 동지를 음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문사모 대표,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정풍운동 연대, 송명식 상임공동대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대장동 게이트가 밝혀져야 되고 이재명 후보는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이재명 후보를 희화화한 노래로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이제 한 12분 정도 이재명 후보의 욕설 동영상을 틀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이죠. 현근택 변호사. 뭐 아마 방송에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 번 보셨을 것이고 그동안에 또 이런저런 구설을 자초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최근에 구설을 자초했었죠. 우선 일자별로 보면 지난 17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더 레프트라는 트위터리안 더 레프트 이 사람을 저격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더 레프트에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현근택 대변인이 공유한 영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님 문파는 이런 영부인을 원했다. 문파는 윤석열을 응원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게재하고요. 제작자는 더 레프트다. 문파 단체방 SNS에 올린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물음표. 이렇게 현근택 대변인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포스터는 더 레프트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 레프트가 제작한 게 아니고 더 레프트 얘기는 이렇게 하기입니다.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현근택 대변인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다. 그거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페이크 영상이었다. 그러니까 더 레프트가 제작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게 막 돌아다니는데 현근택 대변인도 거기에 뭐 속았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그거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더 레프트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걸 삭제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이스북에다 또 이런 거 올렸습니다. 열린공감TV 잘 아시지만 줄리 의혹을 맨 처음 제기했던 곳이죠.
이제 그게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서울의 소리라는 김건희 씨의 그 7시간 45분 녹음 파일, 이거를 그 취재했던, 뭐 취재인지 뭐 공작이든 하여튼 이런 걸 했던 그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그 주고받았다, 협업을 했다고 주장했던 열린공감TV인데, 현근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작년부터 줄곧 취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해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른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올 설 연휴 전에 배포한다라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뭐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소위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파라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로 비하받고 있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된다.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뱉는 장면을 딥페이크, 그러니까 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라는 것을 뭐 자기가 입수했다도 아니고 열린공감TV가 취재를 통해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현근택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근택 대변인이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문파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장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뿌릴 것이다, 이런 걸 열린공감TV가 입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나오기도 전에 아마 미리 본인 딴에는 예방적 조치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미리 이렇게 언론에 이제 아마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김어준 씨도 뭐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음모론에 동조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문파라는 사람들이 또 반발하겠죠. 이것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영상이 돌아다녔는데 그 영상을 문파가 만들었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영상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일을 문파를 지목해가면서 그걸 더군다나 뭐 똥파리로 비하받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문파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소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반 이재명 전선에 설 수밖에 없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반격하고 반발하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친문 강성 지지자 중심의 민주당 당원 모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민주주의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뭐 김현진 대표, 뭐 그다음에 민주당원 4,369명이 이재명 후보의 당원 자격 중지, 후보 직무 정지, 이런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죠. 다만 정치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세력과 친문 강성 지지자 세력과 그 다음에 친 이재명 세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고발, 가처분 소송, 집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공방,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 자,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이 갈등을 빚는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근원을 따라가 보면 지난 11일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것도 이재명 후보를 아마 옹호하고 뭐 지원한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 같은데, 이재명 후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친문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느냐? 여기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벌써 21일이니까 열흘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이렇게 다양한 정도의 친문과 친명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의 끝이 어딜까요? 뭐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친문과 친 이재명이 갈라서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거의 그 반사 이익을 윤석열 후보가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실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작년 9월, 10월쯤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론이 워낙 그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차별화를 시도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잘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포퓰리즘, 뭐 기본소득, 드디어는 이제 어제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씩 주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가는 곳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탈모에까지 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그럼 건강보험 또 펑크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충원 대책, 재정 대책은 또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 잘못했다. 부동산 외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친문으로서는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이지. 이제 이런 반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충돌하게 되는 과정인데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TV토론 진행될 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지적을 할 겁니다. 자, 당신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다르냐? 질문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바로 이런 점들, 부동산뿐만 아니고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게 될 것이다. 친문과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거 당연히 지적하겠죠. 그 다음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는 또는 친 이재명 세력은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 탓, 야당 탓, 문파 탓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뭐 공연이 나왔습니까? 조폭과의 연루 의혹이 아무 근거 없이 나왔나요? 대장동 의혹, 대장동 게이트라고 친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근거가 없었나요? 지금 현재도 대장동 특검 민주당이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국민의힘 탓, 문재인 대통령 탓, 남 탓, 심지어는 문파 탓을 하더라도 많은 다수 중도 유권자들은 이 문제가 결국 이재명 후보 탓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걸 자꾸 남한테 돌려야 되니까 그 돌리는 대상 중에 뭐 야당한테 돌리는 건 그냥 뭐 다 그렇다 쳐도 돌리는 대상 중에 문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파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들의 싸움이 나중에 결국 갈라서는 데까지 그 진전이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파, 이게 과거 국민의힘에 보면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에 태극기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죠. 친박 강성 지지자들. 비슷한 현상입니다. 태극기 세력 지금 얼마나 될까요? 아마 1%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지지의사 이거와 또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문파,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는 훨씬 많지만 그중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친 이재명 세력과 부딪혀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 정말 얼마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대포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친문과 친 이재명 세력 간의 갈등이 확산돼서 이재명 후보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그건 아니다. 저희 경험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다. 다만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 있다. 그리고 일부 세력, 정말 친문재인 일부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거는 아마도 전체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1%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기대해서 이재명 후보 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친문 강성은 앞으로 우리한테 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력은 얼마 안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